Copains, tes amis sont venus cet après-midi fêter ton anniversaire. 이 땅에 꽃피웠던 선대의 숨결과 전통을 잇는 사람들. 막 기를 쓰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막 정말 기를 다 쓰고 여기다가 만드는 거거든. 그게 천직이죠. 천직이에요. 한결같은 정성과 진심을 담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작품하고만 오랫동안 벗으로 집중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아름다운 우리의 옛 유산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공주에 전통을 이어나가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무형문화재 42호 목소장 이상근입니다. 목소장이요? 목소장이 옛날부터 이제 그 경국대전에도 나오듯이 이제 장공인의 명칭인데요. 나무 목자에 얼레빗 소자를 써서 목소장이라고 합니다. 참빗은 많이 들어봤는데 얼레빗은 좀 생소해요. 전수관 안에 진열되어 있고 만들어진 것이 많으니까 안에 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레빗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전수관. 오랜 세월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작품들이 반겨줍니다. 그런데 얼레빗, 정확히 어떤 빛을 말하나요? 빛살이 비교적 성근 빛을 가지고 얼레빛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투리로는 얼기빛이라고 하고요. 얼레빗 종류도 좀 다양한가 봐요. 머리에 따라 가지고 용도별로 기능성별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약 6가지가 있죠.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재미있게 생겼죠? 대표적인 빛이 이렇게 이제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반월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반달빛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양쪽에 참빛하고 비슷하게 양쪽에 이제 빛살이 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빛살 간격이 서로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제 음양소 두 가지를 곁들여서 쓸 수 있는 빛으로 제작한 것이 음양소라고 하고요. 날이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휴대용으로 참빛과 얼레빛 기능을 동시에 하기 위해 가지고 한쪽은 참빛 기능, 한쪽은 얼레빛 기능으로 만들어진 빛이 음양소라고 하죠. 주로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고요. 아주 요 빛이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뭔 빛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모양이 오징어처럼 생겼는데요? 네, 오징어처럼 생겼죠. 근데 그 옛날에는 이걸로 주로 이제 솥불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상투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상투를 틀 때 머리를 빗는 용보다는 상투를 틀었을 때 뒤에서 이렇게 꽂는 용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제 건을 쓰면 앞에 풍잠이 있죠. 풍잠 앞에 풍잠과 뒤에서 이 상투빛이 이 망건을 딱 고정시켜주고 각 끈으로 묶으면은 의관이 안 흐트러진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관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상투빛도 아마 이 시대에서는 이제 제가 마지막 장인으로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르마를 타기 좋게 한쪽을 뾰족하게 만든 가리마빗. 귀밑머리를 정리할 때 쓰는 면빗도 있고요. 망건 밑에 잔머리를 정리하는 살적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레빗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으로 보면은 일단 이제 사용되는 재료가 목재라는 거. 현재 빛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제일 단점으로서는 정전기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정전기가 상당히 이제 모발에는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전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제일 안심하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빗살의 구조가 두피를 자극을 많이 해줌으로써 모근이 튼튼해져서 탈모 현상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또 우리 식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60이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쓰던 머리핀이 지금은 적어서 못 쓰거든요. 그 탈모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얼레빗을 만드는 장인은 이상근 목소작이 유일하다는데요. 대대손손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6대조 할아버지서부터 공조의 예무관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이제 3대째 그때는 조선 만렙에 개인 공방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는 이제 개인 공방을 갖고 이제 얼레빗도 만들고 이제 뭐 소성도 하고 이제 가구도 짜면서 이제 아버지 때를 거쳐서 저한테 내려왔죠. 공조 집안으로서는 제가 7대째고 또 공방으로서 봤을 때는 4대째가 되죠. 공조 집안에서 7대에 걸쳐 이어온 시간이 무려 280여 년. 집안의 보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교지에서도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지인데요. 이 교지가 사실 그 예무관직을 옛날부터 했다라는 그 이제 증표죠. 요즘에말로 하면은 임명장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공조 참의, 이제 또 군자감, 성공감, 또 할머니들도 이제 정직을 받습니다. 숙부인, 정부인 해서 이제 할머니들까지도 다 교지를 다 받으셨어요. 대대손손 이렇게 가업을 이루시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하시겠네요. 옛날에는 이제 국록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주 최대의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아버님 때에서는 일제시대라서 그 국록을 못 드셨고 제가 다시 문화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이제 국록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죠. 전수관 옆 아담한 공방. 오늘도 장인은 외로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나무를 일일이 깎아 매끄럽게 다듬는 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빛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에는 좀 두텁게, 이 빗살 부분은 좀 얇게 이렇게 대패질을 하는 거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것은 즉 그 나무에 독성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대추나무, 저 해남 지역에서는 이제 유자나무, 제주도에서는 해송 같은 거. 그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널리 쓰여 왔죠. 대패질을 마치면 다음 작업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빗의 모양을 본뜬 빗본입니다. 나무 위에 빗본을 대고 원하는 종류의 모양을 그리는 거죠. 이제 빗살을 만들 차례. 빗살은 톱으로 일일이 만들어준다는데요. 일정한 간격이 중요하겠죠. 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톱이 바로 이 살제비 톱입니다. 톱날이 2개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본날이라 하고 이것은 첨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두 날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이 특징이 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찍고 있네요. 이렇게 켜고 나면은 여기 본날이 여기에 흠집을 내놓게 되죠. 그 여기에 다시 첨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정하게 간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얼레빗 만드는 데는 이 톱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얼레빗 만드는 장인만이 쓰는 살제비 톱이에요, 이게. 작은 빗이지만 사용되는 공구가 이렇게나 다양한데요. 모두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 아버님의 공방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는데요. 지혜가 돋보이는 빗살틀 만드는 기술 역시
아버님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라네요. 이제 살미리로 빗살을 다듬을 차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빗살을 부드럽게 하는 사포질 역시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 하나부터 10까지 사람 손을 거치고 정성에 정성을 더해야만 비로소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 얼레빗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빗은 내가 쓸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쓴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최종적인 평가는 쓰는 분이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최대한으로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제 막 기를 쓰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막 정말 기를 다 쓰고 여기다가 만드는 거거든. 좁은 작업장에서 이 작은 빛 하나만 보고 수많은 시간을 쏟는 거잖아을 정성을 쏟고. 어떠세요? 그게 천직이죠. 천직이에요. 어떤 재료를 봤을 때 저거 가지고 빛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이게 은연중에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천직이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가끔은 좀 부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경지에 올라갔을 때까지는요 갈등도 생기고 이래 하지만 이것이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로지 이거 만든다는 거. 그리고 내 것을 만들면은 금방 실증을 느끼는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만들기 때문에 실증이 안 나요. 그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 길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덕분에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죠. 이 땅에 남은 유일한 얼레빗 장인. 이따금 빗살에 새겨진 아버지의 숨결을 더듬어 보곤 합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아주 아주 다재다능하셨죠. 모름지기 아버님한테는 어떤 도안 어떤 물건도 다 가능했었으니까. 한 가지 참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동네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관 아시죠? 관목을 옛날에는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굉장히 두꺼운 걸로. 근데 그 관을 작업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아버님이 그 관을 곧바로 주문을 맡으시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좋은 날, 좋은 장소, 시간을 다 길이를 택해가지고 관제가 들어오는, 공방에 들어오는 시간을 맞추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재에 대한 이제 존중 같은 걸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말로만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장인에게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이죠. 우리가 말하는 장마당에서 수요가 좀 필요한 빛이 뭔 빛이냐 그러면 애기들을 빗겨주기 위한 빛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 빗기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그마한 동자머리 애기들용 빗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봤고요. 아마 전통머리, 고전머리 쪽에서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중요한 작업들을 좀 이어갈 후대 제자들이 있나요? 제자이면서 아들인 제 2명이 다 이수자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들들도 이제 저 대를 이어서 이 빗 작업에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 혼자서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현재는. 이제 막 전통 공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더니 든든하시겠어요. 이 작품들이 탄생하기까지도 아들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누구도 등 떠밀며 재촉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부여한 소명에 충실하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이 쓰는 물건을 만드는 바라지꾼으로서 바라지꾼으로 살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뿌듯하고요.
어쨌든 우리 그 한민족의 얼레빗은 최후의 일원으로 남아 있어서 그 다리 역할을 충분히 이제 구축했다라는 거 거기에 만족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맡기는 일이죠. 저희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버팀목. 장인의 그 집념과 열정이 이 시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직캠 대세남녀, 이제 예산으로 가봅니다. 이곳 예산군청에서 우리의 옛 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오칠 전문 조형 작가 용진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제 작품들을 함께 보실까요? 이번 전시는 중용 제23장 속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을 서각과 오칠 작품 안에 담았는데요. 웅장하고도 화려한 작품 하나. 이 작품은 1월 오악도라고 우리나라 임금님의 어자뒤나 또 어진 뒤에 배경으로 쓰이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해와 달은 임금님과 왕비님을 뜻하기도 하고 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 봉우리는 오행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해와 달, 산, 나무, 물, 땅이 오행을 가리키는 거여서 이것은 음양오행을 다 갖춘 작품입니다. 칼과 끌로 수만 번을 두드려 새긴 서각 작품. 그런데 한자의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것은 고대 문자 중에서 상형 문자를 이제 한자씩 추출해낸 글자들인데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봉황새 봉자예요. 근데 금성문부터 전서, 상형 문자까지 해서 이제 봉황새 봉자가 한자이지만 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봉황새 봉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다네요. 이 글자는 잘 아시는 고기어. 이 글자는 모두 용용자랍니다. 이 작품은 소치 허련 스님의 노송도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칠과 자개로 그 달밤에 빛나는 소나무를 표현해 본 거예요. 가까이 보시면은 이제 자개에 거친 걸로 소나무의 갈기를 표현했고요. 이제 눈 쌓인 모습은 은색 자개로 눈 쌓인 그 소나무 잎이 반짝거리는 걸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나무 주변에 그 옥색은 네. 물감을 칠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감이냐고 이제 일반 화학 안료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천연 안료와 옷을 만들어서는 오칠이에요. 갈색빛만 옷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오칠은 원래 천연 안료이기 때문에 옷으로 천연 재료와 다 합해서 다양한 색을 다 낼 수가 있어요. 화려한 색감의 오칠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작품. 나라꽃인 무궁화가 더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네요. 이 작품은 한눈에 봐도 수많은 손길과 오랜 정성이 녹아있죠. 제가 작품에 활용한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서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서책을 갖다 놓고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화동서법을 만드신 선생님이세요. 해서체의 천자문이 병풍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집자를 해서 작품에 담았어요. 이 해서체도 또 선생님의 행운유수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구름이 바람을 따라 이렇게 흐르다가 급기야는 빗방울로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담았다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부드러운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매력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과 감각, 그리고 열정이 더해져야만 만들 수 있는 정성의 산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본 소감이 어떠세요?
서각 오칠 작품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좋네요.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 특히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옛날 스타일 같지 않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분이 높은 여인들만 사용했다던 둥근 부채에 목단을 강렬하고도 생기 있게 표현한 오칠 작품입니다. 우리것의 아름다움 위에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은 용진옥 작가의 작품들.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전통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그 가치와 매력을 전하고 싶어 전시를 열었다는데요. 작품마다 깊은 내공이 느껴지죠. 제가 처음에는 서예와 한국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서예와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조형물, 서각과 또 천연 완료인 우리 오칠을 이제 접하면서 각자의 이제 그런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접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작품을 하고 있어요.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의 작업실로 따라가 봤습니다. 1년 전 고향인 예산에 왔다는 용진옥 작가. 일상의 우리 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친근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길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문화가 더 좋았고 친구랑 이제 고택 같은 데 가서 장독대만 봐도 너무 좋아서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서 보고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이 좋아서 처음에는 서예와 한국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그것에 이제 더 매력을 끌려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이제 늦게나마 또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녀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오칠의 매력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갈색으로 알고 있는 오칠이 색을 내는 과정 지켜볼까요? 흰색을 낼 경우 조개나 진주, 전복가루를 사용하는데요. 곱게 정제된 오친 주압을 1대1로 섞어 40분간 빻아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색이 이렇게 고운 진주빛으로 변했네요. 갈색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옷은 우리 눈으로 갈색이지만 이렇게 정제된 이 주압은 나중에 투명한 그런 빛을 떼기 때문에 같이 혼합한 그 색깔을 이제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다른 색깔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주라는 것은 붉은색인데요. 한번 붉은색을 한번 볼까요? 이게 흰색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알료처럼 똑같이 이 흰색하고 이제 이 본주 색깔하고 섞이면 이렇게 다시 핑크빛이 나요. 수채화나 유화 물감처럼 저희 오칠에서도 이 본주 색깔하고 섞으면은 묽게 하면은 수채화 느낌도 나는 거고 이렇게 되직하게 하면 더 윤기 있고 이렇게 오칠의 그 본연의 빛깔을 더 낼 수도 있어요. 색을 내는 일 외에도 직접 생칠한 나무에 삼배를 붙여 틀어짐을 막고 수십 번 오칠과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니 여간 수고로운 게 아니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그동안 배운 오칠을 달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교육을 한 10년 정도는 달빛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 올해는 이제 달빛 시즌 1을 통해서 치유하고 정성으로 전시를 했어요. 이건 달빛 시리즈 2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숲에 드리워진 달빛을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림 외에도 다양한 오칠 작업을 펼치는 용진옥 작가. 하면 할수록 매력 있다지만 사실 오칠이란 게 좀처럼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오칠은 이제 건조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한 작업이 끝나면 이제 건조장에서
3일에서 일주일간 건조가 돼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번 잘못해 놓은 건 다시 복구가 어려워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죠. 그래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옷을 달래가며 묵묵히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고운 빛 내어주니 그 맛에 오칠을 하는 거겠죠. 또 하나 오칠에 관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서각을 하면서 나무를 많이 다뤄봤는데 거기에 화학 안료 넣는 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천연 안료가 뭘까 찾다가 오칠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나무컵에 오칠을 칠했는데요. 얘는 습도나 빛에 의해서 오칠이 더 스밀 때가 있고 나무결이 더 올라올 때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나무가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안료구나 하는 걸 보고 저는 가장 큰 매력을 여기서 느꼈거든요. 옷이 오르거나 과정이 복잡해도 이것이 나무한테 가장 좋은 안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오칠을 하게 되었어요. 오칠과 서각, 자개까지 긴 밤 지새우며 열정을 쏟아왔던 수련이자 인고의 시간. 즐기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었겠죠.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작품하고만 오랫동안 벗으로 집중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잠깐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까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후학도 많이 길러보려고 하는 이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전통의 깊이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빛나는 현대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용진옥 작가. 그녀의 작품 위에선 오늘도 잊혀져 가던 옛 향취가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일상에 정작 우리의 것은 많지 않은 요즘인데요. 얄팍한 기교와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선조들의 전통과 문화를 인고의 시간 속에 묵묵히 지켜오는 사람들. 덕분에 어제의 아름다운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